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말을 할지 미리 글로 써놓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 쓰는데 보통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그런 글을 쓸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못 올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뭔가 제 상체만 등장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손으로 뭐라도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런 센스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팀장님의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좀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뒷담화 하는 얘기나 올려볼까라는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기로 했어요. 일단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결국 저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가게 될 것 같아서 어쨌건 싫어하게 되면 같이 일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일에는 거의 12시 넘어서 퇴근을 해요. 진짜 날짜 바뀌어야 퇴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평일에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주말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먹고 자고 하다가 몸이 조금 회복된 것 같으면 다시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막 그렇게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또 주말이 오고 또 주말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만 자면서 회복시키고 막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찍는 것조차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뭐 진짜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꾸역꾸역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아시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이제 판교라든지 그런 IT 업계에서 막 심각한 뭐지 되게 근무 시간 엄청나고 업무 강도도 심하고 갑질도 되게 심하고 막 그런 상황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팀장님한테 이제 그런 폭언을 듣게 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저도 잘한 게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험담만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제가 그전 회사는 지금 회사랑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업을 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로 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업무를 할 때 일단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장이 이제 저한테 그때부터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가 업무 성과가 낮으니까 더 노력을 해서 끌어내서 해봐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해도 안 될 거고, 센스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 경력이 되도록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은데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어쩌지? 이 마인드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해볼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지? 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이 상태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폭언이 더 심해지니까 그때 좀 고민을 진지하게 했어요. 이 회사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극복을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현재 팀장으로 있는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팀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떤 기분인 건지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위쪽에서 실적 압박을 계속 받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내리갈굼식으로 해서 압박을 받고 온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또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회사의 구조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는 팀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장의 생존 방식은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실적을 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푸시를 심하게 하는 상황인 거겠죠. 근데 또 하염없이 직원들한테 잘해주게 되면 직원들도 결국은 풀어지게 되고 성과가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가니까 그 중간에서의 그 일종의 뭐랄까 당근과 채 중간에 어딘지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남고 배우는 게 없으면은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배우는 게 있다. 꽤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주말에까지도 일을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뭔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미 이런 스타일이나 일에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지 그 사람들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기자, 지금쯤 해놓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아무튼 나랑 안 맞는 사람이고 나한테 언어폭력이긴 하지만 어쨌건 폭력을 가한 사람이긴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보면 어쨌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하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렇게 썩 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엄청 친한 건 아니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폭언은 없어요. 이제 좀 더 누그러진 상태고 오히려 이제 막 친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서적 교류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일하는 데 있어서 큰 트러블 없이 지나가고 더 이상의 폭언도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행히 저도 업무에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막 배우게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저랑 트러블이 있는 사람은 팀장 한 명인 거고 다른 팀원분들은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생각보다 무난하게 일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고 막 처음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써야지 하고 막 써놓은 글을 보면은 정말 심각하고 막 저도 막 안 좋은 얘기를 엄청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남기진 않기로 했어요. 그때 써놓은 글들은 지워놓을 예정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상적인 팀장님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해본 적도 있긴 한데 모든 사람이 이상적일 수는 없는 거고 저 또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좋은 방식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하면서 그렇게 같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모든 일의 해결 방법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 집주인이 무단으로 제 집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이제 CCTV를 하나 사가지고 현관 쪽을 향하게 이제 켜놓고 외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후로 집주인이 들어오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카톡 내용을 공개했었지만 화를 내고 막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좀 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너무 화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댓글 중에 그렇게 유하게 해결하면 안 됐다라는 글 같은 것도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일 대처를 유하게만 한 게 아닐까, 나도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열쇠도 지갑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지갑도 잃어버렸는데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분의 열쇠가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집주인이 기꺼이 와가지고 열쇠를 주고 가셨어요. 이제 요즘 식물을 키우고 있으니까 화분 같은 것도 집 밖에다 내놨는데 비가 진짜 요즘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화분을 실내에 집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 집주인분들이 그 화분 제 건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나니까 무조건 강하게 세게 대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그때 좀 유하게 나가긴 했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그래도 비교적 확실하게 얘기하긴 했잖아요. 다시는 저의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한 거잖아요. 그 대신 그분들의 이제 자존심이나 이제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물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난리를 피웠으면 저는 이 집에 있지 못하고 그냥 이사를 갔겠죠. 근데 사실 제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지금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쁜 분들이 결국은 아니시긴 했으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무지함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지 나쁜 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낀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내가 당한 고통을 갚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서의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기는 했으니까요. 물론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얻어내고 그분들에게 뭐 피해나 손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해결을 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팀장과의 트러블 문제도 그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하되 공감은 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공감을 해버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공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를 해버리는 건데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돼버릴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래 나도 열정페이를 하는 거야.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해서 엄청나게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일을 배우게 되면은 이직을 고민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 지금 개인 생활이 전혀 없거든요. 말을 제대로 했는지는 이제 이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해보면서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뭐 아무튼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더 바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평일에는 막 날짜밖에 없어 퇴근하고 12시, 1시 뭐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라는 생각도 요즘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시간을 내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글을 써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리도 안 되고 이 영상 되게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늘 그렇듯이 아카이빙? 그러니까 기록용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에 제 상체밖에 안 나오니까 뭔가 좀 더 재밌게 하고 싶긴 한데 그럴 여유조차 없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뿅! 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